넷플릭스 일본 침몰 희망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관동 침몰과 후지산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포사 마그나와 바누아투의 법칙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포사 마그나입니다. 타도코로 박사가 극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동 침몰이 발생한 후에 관측 데이터를 내 시스템에 입력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거야. 이게 내 시스템이 예측한 일본의 미래야. 하는데 이 장면을 보면은 좀 놀랍고 좀 끔찍한 내용인데요. 관동 지역으로부터 전 일본이 바닷속으로 밑에서 잡아당기는 듯이 빨려 들어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총리가 이 시뮬레이션을 보고 일본 열도가 침몰한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타도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결말은 피할 수 없습니다. 1년 후에는 일본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관동 지역으로부터 전 일본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 이제 그래픽 장면으로도 마치 손으로 누가 잡아 당기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타도코로가 이제 아마미에게 그 주인공 아마미에게 방법을 찾아라. 방법을 못 찾으면 일본 국민이 모두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만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데요. 그 칠판에 일본 열도 전체를 그린 그림을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렇게 분석을 위해서 칠판에 글씨도 써놓고 했는데요. 아마미에게 타도코로가 이렇게 합니다. 칠판 지우개로 한번 일본 열도 중심을 쭉 긋습니다. 쭉 그으면 당연히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진다. 이렇게 지워지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9화에는 일본 열도 전체가 침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타도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만간 포사 마그나가 무너져 내릴 거야. 포사 마그나. 이 기세라면 일본 전체가 단숨에 가라앉을지도 몰라. 제가 이제 지도를 띄워드린 이 장면에서 이 일본 열도의 중심부에 있는 옅은 붉은색 지역이 포사 마그나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타도코로 박사는 포사 마그나의 붕괴를 이야기하면서 일본이 단숨에 침몰한다고 하는데요. 드라마에서 두 동강 난 일본 열도의 화면의 위치가 정확히 포사 마그나 지역입니다. 포사 마그나는 일본의 주요 지구대 중에 하나로서 동북 일본과 서남 일본의 지질학적 경계가 되는 지역입니다. 어원은 라틴어인데요. 포사 마그나, 큰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구덩이. 그러니까 거대 구덩이죠. 그 구덩이를 시작으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데 거기가 바로 수도권입니다. 실제로 일본 침몰 희망의 사람 드라마에도 두 동강 난 일본 열도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다가 이렇게 다 들어와 있죠. 근데 정확히 여기가 포사 마그나 지역이고요. 2006년판 일본 침몰 영화 리메이크판에도 이쪽 포사 마그나가 나옵니다. 자막으로도 나오는데요. 일본 침몰 희망의 사람에서는 아예 바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서 잠긴 모습이 나오는데 2006년 판에는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판이 깨져서 막 이렇게 부서지고 지저분하게 부서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혹합니다. 자, 2006년 개봉한 일본 침몰 영화에서 타도코로는 일본 강요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잘들 들어. 플레이트 균열은 홋카이도 남부에서 시작한다. 이즈미 단층대도 위험해. 아소산이 분화할 거고 중앙 구조선, 그 대단층대죠. 여기가 갈라진 일본은 남쪽 지대부터 가라앉는다. 일본 활단층은 에너지를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 둘씩 깨져나간다. 혼슈 중앙부의 화산지대 포사 마그나가 갈라지면 그땐 모든 것이 끝이다. 여기도 이제 포사 마그나를 핵심에 두고 있고요. 곧바로 일본 강요에서 총리 앞으로 갑니다. 이 타도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후지산이 대분화를 일으키면 일본은 단숨에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굉장히 경악스러워하죠. 아마 2006년판 일본 침몰은 극장에서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저도 이제 가서 봤는데요. 이 그림에 보는 이 포스터, 이 그 팜플렛을 극장에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여기 보면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위에 자막은 이렇게 돼 있죠. 8월 말 일본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2006년 8월에 이게 개봉을 했으니까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충격 보고 일본 대침몰 현재 진행 중.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4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강력 경고 예언자들의 일본 침몰 예고. 그래서 두 가지를 여기 실어놨어요. 이거를 확대해 보면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가설 1, 플레이트 테크니스 이론. 그러니까 뭐 일본이 잦은 지진이 일어나면서 플레이트 그 판이 이제 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지에이터 효과. 그래서 방대한 지하수의 사용으로
인한 그 지하수의 부족 현상은 화산 폭발, 화산을 식혀줄 지하수가 없다는 거죠. 화산 폭발로 이어져 곧 대함몰로 발생할 것이다. 잘 봐두시면 이게 나중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 3, 도미노 현상. 일본의 활화산은 83개로 다른 나라보다 40배가량 밀집되어 있다. 화산 폭발은 용암과 지하수를 뿜어 올리면서 집안 전체의 압력을 낮아지게 한다. 자동차에 냉각수가 부족하게 되면 엔진의 화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현상이다. 가설 4, 액상화 현상. 마치 척추처럼 열도의 중앙에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는 일본의 화산이 연쇄 폭발과 거대 균열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 관동 지역이 매립 지역이 많은데요. 모래로 했는데 토지가 모래이기 때문에 물을 머금게 되면 액상화가 되어 집안 체마를 일으킨다. 이게 아예 팜플렛에 나와요. 그런데 요 네 가지 내용이 전부 다 어디서 뺏긴 거냐? 증산도에서 나온 개벽 실제 상황책을 그대로 뺏겼습니다. 개벽 실제 상황책 페이지 41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 침몰에 대해 가능성에 대해 동경대 자연과학부 다츠바나 교수는 공식적인 데이터와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활화산은 1995년 현재 83개로 아까 똑같이 그 팜플렛에 나왔죠. 다른 나라보다 평균 40배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마치 척추처럼 일본 땅의 중앙에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뺏겼어요. 그래서 팜플렛에 넣은 거예요. 저는 일본 침몰 제작진 또는 이걸 이제 홍보했던 관계자들은 전부 이 개벽책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산대 아래에 지하수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인근 화산에 마그마를 식혀주는 지하수까지 분출하게 된다. 지하수가 분출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의 냉각수가 부족하면 엔진 과열로 터져버리게 되는 것과 같이 그 같은 이치로 인근의 화산에 연쇄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최악의 경우 도미노 현상으로 일본 열도 전체로 번지면서 최고 북단의 홋카이도 일부 지역만 남겨놓고 일본 열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다라고 과학적인 예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도 똑같이 일본 열도 전체가 가라앉는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화에서 홋카이도 일부 지역과 규슈 지역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벽책하고 똑같이 간 거예요. 저는 이 일본 침몰 희망의 사람 이 가장 최근판은 거의 개벽책을 다 참고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다른 포스터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 부분인데요. 제가 이 팜플렛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에드가 케이시. 지구 극이동으로 인해 일본 침몰은 대규모로 급속하게 전개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 이제 개벽책에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반드시 침몰할 것이다. The greater portion of Japan must go into the sea. 대다수의 일본 지역이 다 침몰한다. 그리고 또 타너 스님, 굉장히 유명한 학생이죠. 타너 스님의 예언.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량이 바다로 침몰한다. 이게 팜플렛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것도 전부 개벽책에 나오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예언으로 받아들여지는 기다노 대승정이 일본은 약 20만 명, 1억 2천만 명 중에 20만 명 살아남는다고 했는데 팜플렛에 이걸 넣어놨어요. 그리고 한국 얘기를 또 써놨어요. 한국은 425만 명이 살아남는다. 개벽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똑같이. 이게 영화 관계자들이 안 봤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거의 증거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요. 그래서 타너 스님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는데요. 타너 스님, 포사 마그나와 타너 스님의 예언이 아주 절묘하게 일치합니다. 영화 내용도요. 이게 학생으로 유명한 조계종 중앙 역경원 초대 원장을 지낸 타너 스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량이 바다로 침몰할 것입니다. 일본은 손방, 이 팔괘의 손방으로 칩니다. 손은 주역에서 입야로 풉니다. 입야. 이 들입자는 들어간다는 뜻이죠. 일본 영토의 침몰을 의미합니다. 개벽책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타너 스님은 어떤 분이냐? 보천교는 증산도 초기 교단의 이름입니다. 동방주, 보천교의 동방주 4대 간부 중에 하나셨어요. 누가? 그 타너 스님의 아버님 김홍규 선생인데요. 이분의 영향으로 타너 스님은 13세까지 보천교에서 운영하는 서당에서 한문과 서예를 배웠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상제님 진리를 들으면서 컸어요.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타너 스님의 일본이 3분의 2가량이 가라앉는다는 예언은 상제님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도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량이 침몰을 한다는 예언과 거의 일치하는데요. 드라마 내용이 홋카이도 일부하고 규슈 일부가 잔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홋카이도가 거의 마지막에 가라앉는다고 하니까 그쪽에 최종 본부를 차리고 인공위성에서 화면을 보는데 거의 뭐 모니터가 박살이 나 있어요.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 지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일부분이 남아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것은 반영했다는 것도 여기서 이제 드러나고요. 재미있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전파공학자 겸 미래 지도를 그린 사람이에요. 전 세계 지도도 이렇게 가라앉고 어디는 떠오른다라고 한 분이죠. 이분이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은 다 가라앉는데 그중에 홋카이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일관성이 있죠. 예. 손괴라는 괴를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일본은 팔괴에서 방위로 손방인데 이베로프입니다. 드립자는 침몰을 뜻한다고 했는데 이는 정확히 포사 마그나를 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괴의 모양이요. 그 괴는 그 효가 양괴는 쭉 연결돼 있고 음괴는 끊어져 있죠. 손괴는 두 개의 양괴가 위에 있고 한 개의 음괴가 밑에 있습니다. 끊어져 있죠. 그래서 이 괴의 모양도 아래가 끊어져 있는 것이 구덩이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큰 구덩이라는 뜻의 포사 마그나의 존재가 이미 어떻게 보면 역철학에도 그 원리 속에 들어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침몰 2020 그 애니메이션 편에도 마그마가 너무 축적돼서 그 일본 밑에 무거워진 메갈리스가 무너진다. 메갈리스라는 건 이제 뭐 거석이라는 걸로 표현하는데 마그마가 엄청나게 축적돼서 그쪽의 땅이 뭐 대륙 규모로 무너지는 현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포사 마그나를 살펴봤고요. 좀 놀라운 내용이죠. 두 번째 주제, 통가 화산 폭발과 바누아투의 법칙입니다. 2022년 1월 15일 통가에서 그 섬 근처에 해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VEI, Volcanic Explosivity Index, 화산 폭발 지수입니다. VEI가 6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급으로 추정되는 분화가 발생했는데요. VEI는 분출량, 화산 폭발할 때 나오는 분출량의 기준으로 해서 규모를 책정하는데요. 뭐 현재까지는 8까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8은 지질학적 규모로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규모죠. 지질학적 규모라는 건 뭐 옛날 공룡 시절, 백악기 시절에서나 있었던 거대 규모라는 거죠. 그런데 이 통가 화산 폭발은 VEI 6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번 폭발 규모가 이 화산에서 10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규모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인공위성에서도 잡힐 정도였죠. 미국 항공우주국은 통가 해저 화산 분화의 위력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원자폭탄과 비교해 500배 이상의 강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이제 거대한 화산 폭발의 규모가 그 범위가요, 구름 범위가 한반도 남쪽을 다 덮고도 남을 크기였습니다. 굉장한 규모였던 거죠. 그런데 통가 화산이 일본의 화산 지진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를 바누아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학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여져 가고 있는 법칙입니다. 바누아투라는 것은 뉴질랜드 옆에 있는데요. 뉴질랜드 위쪽에 있죠. 호주 옆에 있고요. 바누아투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2주면 14일입니다. 2주 이내에 일본이나 뉴질랜드에서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속칭 바누아투의 법칙입니다. 바누아투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과거에 실제로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누아투 공화국이에요. 여기는 나라예요. 바누아투는 통가 왕국, 여기도 나라고요. 섬나라. 통가 왕국에서 서쪽으로 15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태평양의 83개로 이루어진 섬나라인데요. 바누아투의 중앙에는 엠브라임 화산이 있는데 이 산 정상에 들끓는 용암 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가 화산의 폭발이 바누아투의 법칙을 작동시키고 결국 일본 화산과 지진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통가 화산 폭발과 비교해서 일본 규슈의 아소산 분화를 주목해야 한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일본 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의 이름이 파국분화. 제가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무서운 제목들이 많은데요. 파국분화. 초읽기에 들어간 인류 괴멸의 날 저자예요. 다카하시 마사키 니오니 교수는 아소산 분화가 VEI 8에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8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8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VEI 8은 백악기 시대나 있었던 폭발인데요. 아소산이 분화하면 통가 해저 화산보다 분출물이 100배 많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는 통가 화산 분화의 100배나 되는 대규모 분화가 언젠가 반드시 일본 열도를 강타할 것이다. 이것이 파국 분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이제 미국 지질 조사소의 이제 발표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뉴스에. 지난 2022년 얼마 전이죠. 3월 16일 심야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후쿠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예, 원전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근데 3월 2일 날 뭐가 있었냐면 뉴질랜드 카르마덱 제도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바누아투 법칙이 뭐였죠? 이 아래쪽 바누아투나 이 아래쪽 그 태평양 그 불의 고리에서 진이 발생하면 2주 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 그런데 바누아투에서 언제? 뉴질랜드 카르마덱에서 3월 2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럼 2 더하기 2주니까 그건 뭐예요? 14잖아요. 그럼 2 더하기 14는 16일입니다. 근데 정확히 3월 16일 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7.4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네티즌들이 이제 아예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바누아투의 법칙이 너무 정확하게 그 작동했다. 댓글로도 이렇게 이거는 뭐 무시무시하게 정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이 법칙은 진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미국 지질조사소의 그 내용하고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군데만 발생했던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통통통통 치면서 지진이 그 중간중간에 나라의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다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본 침몰 2020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 불의 고리가 쭉 타고 올라올 때 가장 일본 열도로 볼 때 최남단이 어디냐면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좀 되게 짧은데도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 침몰 2020에서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을 봐요. 근데 인공위성으로 이게 진짜야 하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오키나와가 침몰하는 장면인데 이 영상의 길이가 36초밖에 안 돼요. 36초밖에 안 되는 시간 내에 오키나와가 침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리 뭐 만화고 영화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게 이제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키나와 섬이 36초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짧게 이게 막 침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바로 자막이 나오는데 Only sea is to be seen. 그러니까 바다밖에 없다. 그리고 오키나와 one of Japan's biggest island. 그래서 일본 섬 중에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의 오키나와가 이제 그렇게 됐고 has completely vanished. 완벽하게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일본 침몰 희망의 사람 두 번째 시간 포사 마그나와 바누아투의 법칙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예, 점점 더 일본 침몰에 대해서 점입가경으로 깊은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삼연동 대지진과 일본 침몰 희망의 사람, 그 희망의 사람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정부 관계자들과 주인공의 노력과 그런 그 개벽의 메시지에 대해서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개벽뉴스 일본 침몰 희망의 사람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천하 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살 기운이 붙어있고 천하 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는 없느니라.